드디어 왔습니다.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요. 짜잔!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어리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 PDS는 한정판입니다. 이게 추가됐네요. 이게 뭐야? 10월부터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100일 정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찬바람이 솔솔 부는 어느 가을입니다. 저희는 육퇴를 하고 지금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2025년 다이어리입니다. 한번 일단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PDS 다이어리인데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구매를 했고, 남편은 몇 번째지? 3년 동안 PDS 다이어리를 써왔습니다. 타란! 3년의 흔적인데요. 제가 원래 육아하느라고 딱히 막 다이어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시간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언박싱 영상입니다. 한번 뜯어보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 다이어리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 것도 좀 뜯어줄래? 여기 보이세요? 글씨를 봐야 되나요? 안 보이시나요? 글씨에 PDS라고 써 있어요. 네. P가 뭔가요? Plan, Do, See. 네. PDS 약자고요. 스터디언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페이스북 시절부터 아주 광팬으로 멘토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의 멘토 채널? 자기개발 채널. 자기개발 채널입니다. 네, 그 전에는 원래 다이어리가 폴라리스 등등등 여러 가지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22년에 이제 처음으로 PDS가 나와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단 다이어리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쓰는 날 열심히 쓰긴 썼네요. 와, 진짜 열심히 썼다. 뒤에 이제 연말돼서, 그리고 23년도에는 좀 더 새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 쿠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빈칸이 있긴 하지만 색깔을 바꿔가면서 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네.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게 탄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형광펜 제도가 탄생한 거 아닌가요? 네. 형광펜 제도는 24년도 다이어리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쓰고 있는 24년 다이어리고, 네, 이렇게 이제 퓨처 셀프 써 있고, 작년도보다 점점 더 뒤에도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거인 거죠? 네, 25년. 25년도랑 24년도랑 바뀐 점이 있다면 이거 좀 열어줄 수 있니? 이건 뭐? 잘 보이시나요? 상상단. 그래서 원래는 오픈 채팅방만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이제 모바일 사이트에서 다이어리 인증을 할 수 있고, 초대받았다. 맨날 자기만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채팅방의 좋은 점이 뭔데요? 채팅방의 좋은 점은 내가 혼자 무기력하거나 이거 써서 혼자 써서 뭐하나 할 때 나랑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시면 오, 멋있는데. 이거부터 보시죠. 여기에 이제 Today's record that will change your life 라고 써있죠. 네, 제가 이거 정말 PDS 다이어리 쓰고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워.
생각보다 가볍다. 두께에 비해. 가벼운데 좋은 점은 이 가죽이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가죽이라 이 PDS는 한정판입니다, 매년. 그래서 나중에 사고 싶으셔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세 설명서, 이 상세 설명서도 매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인증방을 통해서 잘 쓰시는 분들 거 위주로 예시가 이렇게 데일리. 나와 있다. 네,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작성 예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달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적으시면 돼요. 이게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여기가 줄이 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림을 그리기 쉽게. 그래서 2024년이 어땠는지, 2025년에는 어떤 퓨처 셀프로 살지. 퓨처 셀프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됐네요. 이게 뭐야? 예전에는 달력이 이렇게 두 개 끝이었는데 이제는 분기별로도 퓨처 셀프를 쓸 수 있게, 그래서 분기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들을 쓸 수 있게 적을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것도 달별 목표네. 점점 이렇게 2열, 분기별, 먼슬리 이렇게 퓨처 셀프를 좀 네, 세밀화 하는 건 네. 작업인가 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어인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매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세 칸을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를 여기 색칠을 해서 뭐 90% 살았다, 80% 살았다, 약간 그런 점수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데일리네. 데일리 셀프네. 데일리 퓨처 셀프? 아니요, 약간 그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먼슬리로 거기 예시에 보이지만 매일 이제 쓰실 일, 그리고 태스크 트래커라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매월 5개씩 정하실 수 있고요. 이거 이제 동그라미 치거나 X표 치거나 뭐 세모 치거나 여기 표시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이얼리, 여기 먼슬리, 여기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데일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도와주고자 이번에는 이게 두 개가 됐네요. 그래서 먼슬리 하나 꽂고 자기가 포스트잇으로 네, 라벨지로 했던 거 작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먼슬리 하나, 이것도 요청사항이 되게 많았거든요. 줄 하나 더 넣어달라. 그리고 데일리를 보시면 여기 이제 플랜을 쓰시면 됩니다. 시간 단위고요. 그래서 플랜 매일 시간 단위 쓰시고, 2는 여기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C는 이제 그날 하루 뭐 느낀 점을 쓰시거나 감사 얘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날 중요한 업무를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위클리에는 이제 위클리 매주 뭐 할지. 오픈 채팅방이 좋은 게 상상스퀘어에서 되게 좋은 강사분들의 강의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강의 내용을 적으시고, 근데 그런 이제 PDS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소통의 창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맨 뒤에는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어떻게 쓰셨는지랑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돼 있고,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스티커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스티커 넣으셔도 나를 돼요. 위한 공간이구나. 네. 근데 그건 없네.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 11월 이때부터 쓸 수 있는 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건 완전 그냥 데일리로 이렇게 날짜가 박혀져서 나오는 시스템인 거. 데일리에 날짜가 없었어요. 근데 날짜가 생겼어요. 이것도 달라진 점이 딱 1월 첫째 주부터 있어. 12월 30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쓰는 거. 그래서 보통 이거를 10월부터 판매하는 이유는 여기 부분을, 제 생각엔 여기 부분을 많이 작성하시죠. 좀 고민하고 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영준 박사님 유튜브 중에 한 가지가 되게 자기 개발을 잘하는 외국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신년의 목표를 10월부터 세운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이정표 효과라는 게 있어서
1월 1일부터 세우면 1월 1일부터 하다가도 작심삼일이 될 수 있는데 10월부터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약 100일 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그 2023년도에 2024년도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읽어줄 수 있어? 개인 정보는 다. 이걸 읽어줄 수는 있잖아. 왜냐면 2023년에 제 룩백은 그리고 업무적인 거,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건강검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상상스퀘어에서 하고 있는 영어 독립 서비스를 그 베타 테스트업 했는데 몇 년 했는지, 그리고 중재 영어약. 근데 24년도는 좀 이렇게 세분화를 잘 시켜놨네. 2024년은 퓨처 셀프란 책이 있습니다. 퓨처 셀프란 책은 꼭 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는 지금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도 지금의 내가 후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후회를 안 하려면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우선순위 3가지 이외에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2024년 퓨처 셀프의 3가지는 가족, 영어, 건강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은 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형광펜을 어떤 색깔을 어떤 걸로 할지에 대해서 이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가리니까 이 분홍색은 이제 퓨처 셀프의 제일 중요한 핵심. 빨간색, 그다음에 일 관련되면 노란색, 반성이 필요한 건 주황색. 근데 퓨처 셀프 중에도 집중을 떨어진 건 초록색, 집중을 잘한 건 빨간색.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7시, 8시에는 퓨처 셀프에서 뭔가 했겠죠? 그리고 10시부터 이거 주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좀 집중이 떨어지면 확인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유튜브 보고 노는 거. 네, 여기는 아마 다이어리 작성하는 시간일 거예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쓰기 전과 쓰기 후의 인생에 다른 게 있어? 꼭 이 다이어리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 상상스퀘어에서 하는 오픈 채팅방도 지금 4개 정도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사이버상이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살아서 변화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를 이제 뭐 뜬구름 같이 유튜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자극제가 된다라는 거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남들은 내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걸 많이 느끼죠. 거기에 저는 다이어리 내용을 많이 가렸지만 생각보다 그 디테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쓴 거에 대해서 되게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쓰는 행위에 대한 격려를 한다는 거지, 내용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그리고 가끔은 이제 여기에 뭐 힘든 내용을 적으시거나 C에 이제 그러면 이제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게 되게 오픈 채팅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좀 친해지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10월이니까 퓨처 셀프 책을 사셔서 2024년에 뭘 했는지 써보시고 약간 반성문 근데 느낌. 퓨처 셀프를 안 읽고 쓰면 안 돼? 퓨처 셀프 읽고 쓰시면 이 다이어리를 200%는 더 좋게 쓸 수 있어요. 특히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리고 심지어 퓨처 셀프 책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퓨처 셀프 읽기부터 써야겠네. 2020년 룩백에서. 그렇죠. 읽었다. 이거 쓰셔도 되고. 저는 3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그 퓨처 셀프를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뭐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 다이어리 잘 쓰시려면 강력히 추천드리고, MBTI 함정에 빠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P라서 못 쓴다. 맞아. 그런 핑계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그냥 크게 대문짝만하게 쿼터당 하나씩만 쓰셔도 돼요. 참고로 저는 P의 성향에 가까운데 써보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완전 극 제2의 남편과 극 P는 아니지만 P 성향이 많은. 처음엔 가볍게 접근하세요. 낙서장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쓰고 싶은 날 쓰셔도 돼요. 근데 막상 이걸 채우고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인증하고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나은 내가 느껴질 때쯤이면 이거를 더 잘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나한테 지금 응원해주는 메시지인 거야? 여기 이 다이어리를 와이프한테 선물하면서 바라는 점은 저는 완주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다이어리에 저는 가장 P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부분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기라고 저는 일기라고 쓰는데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셔도 되고, 어쨌든 내가 나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다이어리 쓰면서는 그런 시간을 어쨌든 반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이 다이어리의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리 아날로그 이제 좀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어플로도 해보고 유료 어플도 사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핸드폰 자체를 보질 않는 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 다이어리를 쓰는 남편에 대해서 딱히 감흥이 없었는데, 하반기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너무 몸으로 체감이 되니까 좀 시간을 내가 되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뭔가 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뒤돌아서면은 까먹어. 뭘 하려고 했지? 그래서 뭐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생각날 때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약간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약간은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남편이 사줄까 했는데 솔직히 이게 막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또 싼 것도 아니란 말이야. 괜히 1월 달까지만 쓰다가 안 쓸 바에는 그러셔도 돼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쓰면서 내가 월화수목금 다이어리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면 토요일에 그만큼 충분한 휴식을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쉬었으니까 다시 좀 제대로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동기도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유튜브를 10시간 봤더라도 이 다이어리 쓰면서 여기 다이어리에 유튜브 10시간 썼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뭔가 변화하고 싶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사람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거를 25년부터 쓸 건데 분기별로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 다이어리 쓰는 부부의 그거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리뷰 영상이야? 네, 월별 리뷰 영상이야?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다이어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 다이어리 내돈내산인데요.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또 어떤 다이어리를 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다이어리를 구매하셔서 좋은 2025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제가 지금 이 초대 링크로 한번 QR코드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은 12월 30일 날 앱이 정식 오픈되고, 기수가 지금 이게 1분기 3개월씩 한다고 합니다. 12월 15일까지 공식 일정이고, 추가 모집을 한 2주 동안에 진행하는 것 같고, 이렇게
구매 인증자만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해줬듯이 이렇게 클래스를 소개해주고 챌린지도 같이 할 수 있고 유대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TS 미션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어플에서 인증을 모으는 재미를 가질 수 있고 각종 행사들도 있어서 BTS 멤버들이랑도 만나서 서로 오프라인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매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